수백 년대 초의 한반도를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푸르고 우뚝 솟은 산들이 한때는 헐벗고 황폐하며 생명이 사라진 곳이었죠. 하지만 한독의 산은 어떻게 그렇게 황량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황무지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을까요? 한독산의 이야기는 고대 관습부터 식민지 정책,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도림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친 회복력, 생존, 심오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소비하기로 알려진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한반도 전역에 혹독한 여우를 가져왔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조선의 가정에서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온돌은 막대한 양의 땔감을 필요로 했고 이는 곧 나무의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이 끊임없는 삼림벌채로 인해 산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취약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온돌을 독창성의 전통적 상징으로 칭송하지만 온돌은 한독 삼림벌채 역사의 첫 번째 주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8세기 영두는 왕위에 올랐을 때 뒤돌아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알던 산은 푸르렀는데 지금은 헐벗었다. 조선의 통치자들은 이를 되돌려는 시도를 했지만 삼림벌채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두는 아버지 무덤 주변에 12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으며 더 푸른 조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조림 기술이 없던 당시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적절한 지원 없이는 생존율이 15%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살림에는 선해 이상의 과학과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했고 이는 수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되면서 조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합니다. 식민지 당국은 벌거벗은 산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채취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산적이고 끈질기게 진행되었으며 1940년대까지 82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이러한 진전을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산비탈은 다시 임둥산으로 변했고 숲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야 했습니다. 마침내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은 3공화국 정부의 주도로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조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과학적인 관리를 적용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을 통해 경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의 노력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가가 경제적 자원과 전문성, 추진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대규모로 산림을 성공적으로 되살린 몇 안 되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황폐에서 푸른 숲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끈질긴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산은 생존과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가장 황량한 풍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